자, 이렇게 해서 21세기까지 저는 먼 길을 왔고요. 마지막으로 이번 강좌의 주제이기도 한 인문도시 이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문도시의 두 가지 그럴 문자하고 지문할 때 문자 이거 굉장히 뜻깊은 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광주에 굉장히 걸맞는 주제라고도 생각을 하고요. 그 인문도시가 뭘까? 저도 이게 강좌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했는데, 결국 사람답게 사는 도시, 사람이 중심인 도시,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사람다운 도시. 그러면 그게 뭔가라는 게 사실 인문학이죠. 사람답게 사는 게 뭐냐? 이거 물어보는 게 인문학이고, 인문도시, 인문건축 그러면은 건축과 도시 이론 중에서 사람답게 사는 그 방식을 추구하는 하나의 뭐가 있다면 거기다가 인문도시, 인문건축을 붙임이 타당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과연 우리 시대의 이 도시와 건축이 인문적이냐? 이거를 한번 먼저 좀 생각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광주에 제가 작년에 총괄건축가로 오면서 광주에 여기저기를 보다가 네이버 지도에 아주 희한한 게 하나 보여서 캡처를 해둔 건데요. 광주역이죠. 여기 이만한 도시가 뚫린 데가 하나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자세히 봤어요. 그랬더니 여기에요. 광주 그랜드 센트럴 자리입니다. 2020년 9월 예정이니까 지금 이게 최근 사진인 것 같아요. 자, 이게 아마 다 철거 직전에 찍었던 사진인 것 같아요. 항공사진인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이 길들이 그대로 살아있죠. 이렇게. 예. 그 길들이 그대로 살아있고 이거 싹 허물고 이렇게 짓는 중입니다. 이런 도시를 뭐라고 해야 되냐면 게이티드 시티라고 해야 됩니다. 왜? 여기 들어오려면 아마 여기 정문 여기를 통해서만 들어올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 정문에는 게이트가 있을 거고 아주 무섭게 생긴 경비 아저씨가 있을 거고 옛날에 이 길을 통해서 애들 유치원 데려다주고 이런 아줌마들은 이렇게 돌아가지 않으면 이렇게 지나가려고 하면 아마 통행료내라고 그럴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게 게이트드 시티죠. 아니나 다를까 대부분의 괜찮은 단지는 이렇게 게이트를 멋있게 만들고 감히 못 들어오게끔 심리적으로 이렇게 게이트를 만듭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뭘 쓰죠? 쓰는데 아파트 이름도 아주 공포스럽게 씁니다. 캐슬. 너 들어오지 마. 여기가 캐슬. 포트레스는 왜 없는지 모르겠어요. 포트레스도 있을 수 있는데 무슨 힐. 그래갖고 굉장히 배타적인 얘기로 네이밍을 하죠. 그래서 담칩니다. 이렇게 담을 쳐서 못 들어오게 하고 컨트롤합니다. 게이티드 커뮤니티가 만들어지죠. 지도를 보면 명확합니다. 이렇게 담치고 여기 있던 사람들이 옛날에 이렇게 자유롭게 지하철도 가고 학원도 가고 학교도 갔는데 다 이렇게 돌아가야 되죠. 그래갖고 이제 서울이니 원이 다 이것 때문에 지금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벌어지죠. 내 길을 막아서 니네들이 이렇게 단지 만든 것까지도 지금 화딱지나 죽겠는데 옛날에 내가 가던 길까지 왜 막느냐 이게. 그러면서 이제 거기다가 통행료 받고 못 들어오게 하고 여기 있는 학생들이 여기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농구장 하나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여기 좀 가서 농구 좀 하려고 그래도 못 들어오려고. 이런 게 무슨 놈의 커뮤니티입니까? 이거를 우리가 성안도시라고. 자, 반면에 파리 한번 보시죠. 파리도 이거 아파트예요, 아파트. 이게 다 아파트입니다. 아파트라는 건 집합주택이라는 뜻이 특별한 게 아니에요. 자, 그런데 우리 아파트하고 다른 거는 이걸 우리는 단지형 아파트라고 합니다.
단지 안에다가 녹지도 가지고 주차장도 가지고 커뮤니티 시설도 가지고 다 해놓고 담 쌓고 사는 아파트가 단지형 아파트입니다. 이거는 왜 이렇게 생겼냐면 우리 개발연대에 정부가 이런 주민공동시설을 여기는 이미 국가가 혹은 귀족들이 자기 땅 다 내놔갖고 공원도 있고 학교도 있고 커뮤니티 시설이 이미 있어요. 도시조직 안에. 그러니까 이 블럭 안에다 이렇게 꽉 채워서 아파트를 줘도 아무 문제가 없죠. 그런데 우리는 그게 없는 사회로 이렇게 지어놓고서 아파트를 지려다 보니까 이 단지 안에다가 주차장, 녹지, 유치원 이걸 다 넣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거를 국가가 해야 될 돈을 지 돈 내고 샀잖아요. 그런데 이웃 사람이 왜 들어오는 거야? 당연한 얘기죠. 그러니까 왜 구미에 있는 모든 아파트는 이런 식으로 이거를 갖다 뭐라 그러냐면 연도형 아파트랍니다. 길을 따라서 있는 아파트, 블럭형 아파트. 이런데 우리는 단지형 아파트냐? 이건 우리의 개발 방식하고 관계 있습니다. 그들은 도시개발부터 먼저 하고 아파트를 지은 반면에 우리는 중산층이 만들면서 자기 부담으로 공동시설을 구입하게 한 거예요. 자, 이게 결국은 아파트에 사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사이에 담을 치는 겁니다. 자, 이러다 보니 이 안에서는 배타적인 사회가 되고 이런 사람들은 바로 길 나오자마자 여기가 소위 퍼블릭하고 프라이빗이 만나는 인터페이스가 돼서 길이 활성화되고 이웃이 생기고 이렇습니다. 자, 이게 이제 제가 텔레비 캡처한 거죠. 7층 주민인데요. 공부 좀 빌리러 왔거든요. 없어요. 드라이브 같은 거 없으세요? 없어요. 자, 이거 뭐 다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 누구죠? 네, 여기는 아까 말씀드린 골목길입니다. 골목길이 한 사람이 돼서 여기를 꽃밭으로 만들거나 같이 김장을 하거나. 자, 이게 무엇 차이입니까? 뭔 차이냐면 이 차이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City is not tree라고 크리스토퍼 알렉산더가 한 얘기를 말씀드렸죠. 시티는 이런 식의 나무 구조가 아니라 이런 세미레티스 구조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 아파트가 이거죠. 게이트로 들어옵니다. 101동으로 갑니다. 607호로 6층으로 갑니다. 601호, 602호, 603호. 그러니까 이 사람하고 이 사람은 절대로 만날 일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하고 이 사람 만나기도 참 힘들어요. 안 만나다 보니까 엘리베이터에서 눈 마주치면 서로 이렇게 합니다. 자, 골목길은 그렇게 될 수가 없죠. 이렇게 생겼죠. 서로 이 골목으로 가도 되고 저 골목으로 가도 되고 하니까 이 안에서 수많은 만남과 이벤트가 생깁니다. 안 친해질래? 안 친해질 수가 없어요. 이게 전통적인 도시 조직인데 이게 근대 도시가 만든 트리 구조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결국 그렇게 생긴 모양새가 나쁜 게 아니라 커뮤니티가 망가지는 거죠. 이웃이 맨슈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전통적인 골목 구조하고 이게 말하자면은 아파트 구조죠. 아파트는 이런 식으로 트리식으로 돼 있다면 전통 골목 구조는 이렇게 돼 있죠. 어떻게든지 만납니다. 만나다 보면 친해지고 프라이버시라고 하는 거와 커뮤니티라고 하는 게 경계가 없어져요. 식구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내 식구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남도 아닌 중간 영역의 그런 커뮤니티들이 만들어지는데 그게 결국은 아파트들이 다 망가뜨리고 특히 단지형 아파트들이 그걸 망가뜨리고 있다. 이거 인문도시입니까? 그러니까 아파트가 잘 사는 도시는 만들었어요. 잘 사는 도시. 잘 사는 도시를 만들었고 부자 도시도 만들었는데 사람답게 사는 도시하고는 거리가 멀어진 거죠. 그러니까 이럴 때 잘 사는 것과 살기 좋은 거하고는 반대 개념인 거죠. 자, 건축물도 당연히 그렇습니다. 맥 그림을 보시면 암스테르담이죠. 건물마다 똑같은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뭔가의 질서가 있어요. 지킬 건 지킵니다. 층수 똑같고요. 뭐 여기가 다 다르지만 그래도 나름대로의 뭔가 통일적인 게 있고 재료 아주 일질적이지만 뭐지 다르고 창문도 어쨌든 간에 크기도
서로 맞추가면서 합니다. 자, 이렇게 서로 다르면서도 같은 데가 돼야 이게 도시죠. 이게 뭡니까, 이게? 에? 너 이렇게 크게? 그럼 나는 이거 뭐, 너 15포인트로 해? 나 그럼 25포인트로 할래. 이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장사는 잘 될 수 있겠지만, 이게 뭡니까? 또, 이거는 볼더라는 도시예요. 콜로라도 덴버 바깥에 있는, 미국에서 제일 살기 좋은 도시 넘버원입니다. 넘버원. 이런 산 옆에 콜로라도 대학이 있고, 왜 살기 좋은 도시인지 뭐 설명 안 드려도 알 거예요. 예. 자연하고 아주 조화롭게 삽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이게 부동산이지, 이게 무슨 건축입니까, 이게? 장벽 쳐놓고, 그러니까 아파트가 문제가 아니에요. 아파트가 높이가 문제가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면, 어떤 아파트가 문제냐면, 담 쳐놓고, 이웃하고 끊어놓고, 끊고 사는 아파트. 옛날 길 다 끊어놓고도 미안해하지 않는 그 단지형 아파트가 문제고, 높은 아파트가 문제가 아니에요. 이렇게 장벽을 쳐놓고, 이 무등산 조망이나 바람길 다 막아놓는 적번번스러운 아파트. 오로지 부동산만 생각하는 아파트. 자, 그 다음에 디자인이 이게 뭡니까, 이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똑같잖아요. 이 업체들이요, 세종시에 가면 전혀 달리 지어요. 왜 그러냐면 세종시는 땅을 팔 때 설계 점수로 팔아요. 가격으로 안 팔고. 그러니까 설계를 내야지 땅을 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땅을 팔 때 가격 입찰로 하지 않고 설계 점수 70에 가격 점수 30이에요. 가격은 뭐 똑같잖아. 그럼 설계 잘하려고 엄청나게 공을 들여갖고 세종시에서 다 광주에 전남에 있는 이름만 대면 다 아는 업체들이 세종시에 가면 어마어마하게 잘 짓는데 광주에서 이렇게 짓습니다. 예. 자, 이런 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부동산으로서의 건축, 그 다음에 성안도시. 이게 이제 우리 현실이다. 전혀 인문이 아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쭉 이제 살펴온 21세기까지의 도시 건축의 맥락에서 어떤 도시가 좋은 도시일까? 저는 첫 번째 혼성, 옛 것과 새 것, 그 다음에 내 것, 네 것, 우리 이것이 서로 공존하고 오버래핑 되는 도시여야 된다. 이 히토미 바바라, 호미 바바라는 이 아주 최근에 뜨는 철학자가 이렇게 얘기했죠. 혼종성이라는 것은 갈등 속에서도 창의적인 협상을 만드는 과정이다. 그리고 지역성이라는 건 주어진 게 아니라 계속해서 형성된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혼종성이라는 건 그냥 부딪히는 거예요. 계속 갈등이 있는 겁니다. 어떤 뭐 이렇게 소위 말해서 적스테포지션이 아니에요. 이게 막 병치되어 있는 게 아니라 계속 다이나믹하게 부딪히는 거고, 그런 갈등 가운데에서 뭔가 창조적인 계기가 생기는 거, 그런 것들이 되는 도시입니다. 이게 싱가포르인데요. 싱가포르는 구도심 요 레플즈 시티를 그대로 남겨놔요. 이게 어울리지 않죠. 여기 고층 건물하고 이게. 그런데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저녁 때는 여기 와서 또 흐드러지게 놉니다. 좋은 도시예요, 이런 게. 보스턴에도 이게 중심 업무지가 있지만 이게 백베이라는 데는 19세기의 건물 그대로 쓰게 하고 절대로 간판도 일정 크기 이상 못하고 건물을 못 고치게 합니다. 이렇게 지켜야 될 거에 대해서는 아주 엄격하게 지켜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두 번째는 경계가 없어야 된다. 이게 이제 인비트윈 스페이스라는 게 겹쳐진 공간입니다. 겹쳐진 공간. 우리 한옥으로 치면 이 텐마루 같은 거예요. 텐마루. 이 텐마루는 뭐죠? 실내 공간의 연장이면서 마당의 연장이죠. 두 공간이 이렇게 겹쳐진 공간입니다. 자, 이런 하이브리드 공간, 경계 없는 공간을 만들어야 되겠다. 예를 들어서 이 담벼락가 없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게 사이 공간이 되죠. 내 집 마당이면서 이 골목으로서는 골목의 연장이 되죠. 좀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는 이게 우리 시에서 이거 없애면 어떤 인센티브를 줄까 지금 그 제도적으로 반영하려고 좀 고민 중에 있는데,
근데 이런 플래카드 왜 생깁니까? 아파트 담장 때문에 그렇거든요. 아파트 담장만 부시고 거기를 이렇게 경계 영역으로 하고 그냥은 안 되겠죠. 그냥 아파트 단지는 없겠죠. 그런데 분명히 어떤 인센티브를 주고 애들 농구장도 이쪽으로 옮기고 녹지도 일로 옮기고 심지어는 주차장까지 이쪽으로 옮겨준다면 이 아파트한테 엄청난 상을 줄 수 있겠죠. 그게 뭘까? 뭐 지금 이런 걸 고민하고 있는데 이런 겁니다. 이것도 단지지만 결국 이 사익 공간들이 전부 공유를 하면서 텃밭으로도 쓰이고 뭐 이렇게 돼 있죠. 자, 이런 어떤 사익 공간의 공공성을 확보하는 경계 없는 도시가 돼야 되겠다. 그래서 결국 중첩의 도시 공간이 필요합니다. 자, 이거는 홍콩 샹하이 뱅크인데요. 홍콩은 일요일만 되면 이게 보셨을 거예요. 인도네시아하고 필리핀의 가정부들이 전부 시내로 나와서 그늘진 데서 고향 친구들하고 이게 하루 종일 놀다가 집에 갑니다. 여기 명소 중에 명소가 이 샹하이 뱅크 밑에예요. 제일 크고 시원하고 그래서. 자, 이 건물이 사적인 은행 건물이지만 1층을 저렇게 비워두니까 어떤 시간대에는 어마어마하게 공공적인 장소가 되죠. 자, 브로드웨이 차 다니는 데지만 딱 막아놓으면 이렇게 요가 뭐 하고 하는 장소가 되죠. 그러니까 장소라는 거는 쓰이기 나름이에요. 도로라고 해서 차만 다니라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남의 집 건물 아래쪽이라고 해서 그 사람만 쓰라는 법이 없어요. 저런 것들이 결국 어떻게 가능하냐면 공공성이라고 해서 일부러 공공이 이렇게 만들어준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자, 이게 두 개 다 가능한 이유는 뭐냐면 시간대별로 쓰는 거죠. 공간이 이렇게 중첩되어 있는 겁니다. 중첩되어 있으면서 시간대별로 그것이 공공적인 공간과 사적인 공간으로 이렇게 넘나들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되겠다. 그런 얘기고요. 뭐 예를 들면 우리 옛날 골목길이 그랬지 않습니까? 애들이 이게 목욕탕인데 골목이자 목욕탕이자 놀이터이자 뭐 시장이자 뭐 장터이자 극장이자 그랬지 않습니까? 저런 것들이 지금도 얼마든지 가능한데 왜 우리가 못할 이유가 뭐가 있겠냐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비트겐슈타인 얘기를 해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건축은 이 사람이 이제 굉장히 그 건축의 근본적인 본질에 대해서 참 일깨워 주신 분이라고 생각해요. 건축은 이렇게 설계대로 짓는 게 아니라 공통의 규칙 없이 일어나도록 조건 지어진 의사소통의 그냥 한 단계다. 동일한 규칙의 집합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과의 의사소통이다, 이게. 그러니까 건축은 그 자체가 의사소통이지 내 머릿속에 있는 어떤 이데아를 쫙 해서 짠 하고 보여주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건축주하고 의사소통하고 지역사회하고 의사소통하고 기술자하고 의사소통하고 하면서 계속해서 타협해가는 것이 건축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 얘기는 플라톤 얘기하고 완전 반대죠. 플라톤의 철학은 뭐냐면 고귀한 진리를 어떤 난관에도 불구하고 차곡차곡 구축을 해서 자아를 실현하는 게 건축이다. 그래서 철학으로서의 건축을 얘기했다면 비트겐슈타인은 대화가 건축이다. 자, 그러니까 이런 거죠. 놀이와 건축이 언어가 같다라는 얘기입니다. 옛날 애들은 이렇게 놀았습니다. 길에다가 그냥 돗자리 깔아놓고 공부하고 이러고 놀았어요. 뭐 이런 빈 땅 있으면 이렇게 백목으로 이렇게 걸어놓고 놀이를 창안하면서 만듭니다. 자, 요즘 애들은 전부 이렇게 만들어진 장난감 같은 놀이터에서 놉니다. 어떤 애들이 창의적인 사고를 가지고 어떤 애들이 더 좋은 인자가 되겠습니까? 놀이를 스스로 만들고 규칙을 만들고 하는 애들이 훨씬 사회적으로 되고 창의성을 가지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도시와 공간 자체는 지금 현재 우리의 삶에도 문제가 있지만 이런 미래를 위해서도 어떤 공간을 만들고 어떻게 사는 게 행복하다라는 걸 가르쳐 준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부끄럽게도 우리 어른들은 그냥 잘 사는 도시, 나에게 부동산 차익을 많이 갖다 주는 도시
이러고 살았던 것이 아니었는지 좀 반성할 계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여기까지 준비한 거 다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